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남편 반대말은 여편 이럴 줄 알았더니 국어사전에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또 한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요. 아내를 한자로 해서 어떻게 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언더가자, 안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덕 한자를 쓰는 것은 언덕 안에, 안쪽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 언덕은 우리 옛날 한옥 집이 있잖아요. 그 지붕 모양. 그 언덕 모양처럼 지붕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 지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붕, 언덕처럼 생긴 지붕, 그 집이니까 지붕은 또 집이죠. 그래서 집 안에 활동하는 사람, 그거를 아내라고 한다. 집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것이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내는 집사람이고 남편은 바깥 양반 또는 바깥 사람이라고 했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요.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의 상대하여 이른 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좋은 아내의 조건이 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남편을 존중해주는 아내를 원한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예,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아내를 원한다. 그렇죠. 성실하고 착한 아내를 원한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자녀를 방패막이로 삼지 않는 아내를 원한다. 그래요. 자녀를 방패막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애 때문에 찾는다. 애 때문에 참는다.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편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원한다. 전폭적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네 가지 또 이렇게 갖추고 있는 아내가 좋은 아내다. 그런 거고요. 또, 우리 이제 아내.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풀이책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언덕 가자는 3급에 있습니다. 근데 언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요.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니까 언덕이 왜 지붕처럼 이렇게 생겼냐 그런 게 지금 이게 뒤편에 언덕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지붕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언덕을 꼭 언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붕 모양처럼 언덕처럼 지붕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지붕 여기서는 이제 언덕을 지붕을 말하는 거고 지붕은 집이니까 집 안에 서 활동하는 여자를 아내라고 한다. 그래서 집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지금 언덕부자입니다. 언덕부. 그리고 요거는 오를 가자예요. 오를 가. 그래요. 그래서 언덕이 옳다. 언덕이 있어야 옳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금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편에 이제 언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마을, 막 여러 집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요. 이 언덕이 있는 부분이 북쪽입니다.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이 남쪽이에요.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지금 겨울에 북풍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줘요. 언덕이 딱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쪽에는 환한 전망이 환하게 비추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또 이게 올라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북쪽에 찬바람을 언덕이 막아주니까 집이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시원한 바람이 언덕이 없으니까 이게 시원한 바람, 앞에 전망이 훤하고, 시원한 바람이 샥 불어오니까 여름의 더움을 시원하게, 더웁지 않고 시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죠. 살기가. 겨울에 추워봐요. 집이. 살기 싫죠. 여름에 너무 뜨거우면 또 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줘야만이 언덕이 있어야 겨울 찬바람을 막아주죠. 그래야만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언덕이 있어야 옳다. 그래서 언덕 아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풍을 언덕이 있어야 북풍을 막아줘가지고 따뜻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옳다. 그래서 오를까자를 쓴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언덕 아자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언덕부자라고 했죠. 언덕부자인데요. 이거는 왜 언덕부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산 멀리서 이렇게 이제 언덕이 막 있는 거. 이렇게 언덕이 있죠. 평평한 땅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자, 언덕이 쭉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평평한 땅에 언덕이 이렇게 있죠.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그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대로 갖다가 그 한자화 할 수가 없어요. 한자는 항상 글자이기 때문에 언어고 그래서 간단하고 쓰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변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자는 2개만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래서 이렇게 2개만 이렇게 써줍니다. 2개만. 그 많은 언덕을 딱 이렇게 2개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똑같죠. 이렇게 똑같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글자화 해야 되니까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90도로 이렇게 돌리는 게 언덕입니다. 이게 바로 언덕부자예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래서 이게 언덕부자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 언덕을 2개만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래서 2개 써주고 그거를 90도로 돌리는 게 바로 언덕부자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를 가짜죠. 오를 가짜입니다. 이 오를 가짜는 왜 또 오를 가짜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게 이자죠. 이게 이제 천간정입니다. 천간정. 그 다음에 고물의 정자도 됩니다. 고물의 정자도 돼요. 그래서 천간정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할 때 가불병정 할 때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정이고요. 고물회라는 것은 시골에서 쓰는 도구인데요. 시골에서 쓰는 도구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고물의 정자, 이게 고물의 정자 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시골에서 이렇게 지금 고물의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벼나 보리나 콩이나 조나 뭐 이런 곡식들을 얇게 널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얇게 넣는 도구예요. 그거를 이제 고물회라고 하고 또 당그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물회 모양 같이 생겨서 그래서 고물회 정자예요. 이건 사급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입구자죠. 입구, 입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입수인 기능 역할을 모두 나타내고 또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범위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쓰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입으로 말하다 그런 의미, 입으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입구자를 쓰고 말을 한다 그런 의미로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고물의 정자인데 고물회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오를 가짜냐면요. 지금 여기에 조정이에요. 조정에 지금 대신들이 양쪽으로 많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떤 이제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백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들과 왕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이 어떤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대신들이 이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럼 또 이 사람이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좋은 방법을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았을 때 그거를 이제 왕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포를 하면은 백성들이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당근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입구자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옳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가짜입니다. 이게 5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오를 가짜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네, 오를 가짜인데요. 오를 가짜인데, 여기서는 옳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를 가짜가 위에다 쓰고 또 아래도 썼죠. 그래서 위, 아래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 아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오를 가짜로 쓴 게 아니고요. 오를 가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위, 아래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분이 제일 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동생들이죠. 동생들인데, 그러면 이제 그 형이 위고 동생이 밑에잖아요. 그래서 밑에 동생이 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가짜입니다. 형가. 이거는 1급에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윗형한테, 윗사람에게 형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위아래 또 그런지 안 그런지 좀 더 증거를 제시를 하면요. 여기서도 오를 가짜로 쓴 게 아니고 위아래예요. 위아래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하품할 흠자예요. 하품할 흠자는 하품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품할 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다, 입을 크게 벌리다,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꼭 하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품할 때 우리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위아래로 뭐 어찌 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죠. 열창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아래는 뭐냐면, 우리가 음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런 거죠. 그게 악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낮고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하면서 길고 짧고 높고 낮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짜예요. 노래 가짜입니다. 여기 7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안내자. 안내자는 7급에 있습니다. 안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사물이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곳이나 쪽을 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요.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부분이 들립자입니다. 들립자예요. 들어가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멀경이에요. 멀경. 멀경은 공간, 범위, 예, 이런 걸 나타내요. 여기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게 방문이 우리 현재 방문은 높고 넓고 그래서 이게 반듯하게 몸이 서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그 민속촌에 가보면 정말로 방문 틀이요. 낮고 좁고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자예요. 그럼 좀 더 이제 그거 볼까요? 우리 이제 뿌리 채널이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이게 들립자라고 그랬죠. 들립. 7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자를 썼어요. 사람은 사람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는데 이게 낮고 좁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돼요.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들립자예요. 이게 반듯하게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듯하게 서서 들어가면 이게 부딪혀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 그 방문 틀이
좁고 낮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들립자, 고개를 숙인다.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는 게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들어간다. 그래서 들립자예요.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멀경변이라고 그랬죠. 멀경변인데요. 이거는 이게 들어가면 방이 우리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 범위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안내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오두자입니다. 오두자고요. 이거는 안 그런 뜻이죠. 안내자니까 안 그런 뜻이죠. 이게 옷 안에 무엇을 넣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옛날 그 속옷인데요. 겨울에 입는 그 속옷이에요. 근데 옷을 천을 두 겹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솜을 넣습니다. 그 솜을 넣고 이렇게 꿰매요. 꿰매면 이렇게 주름진 그 옷이 겨울에 이제 솜을 넣기 때문에 따뜻하죠. 그래서 이 옷이 누비 옷이에요. 누비 옷.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 안에 솜을 넣었다 그래서 안내자를 쓴 거고요. 그래서 누빌 납자입니다. 누빌 납자예요. 이게 1급에 있습니다. 누비다는 것은 누비옷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 거고요. 이거는 실사자입니다. 실사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그런 뜻이죠. 실로 뭘 만들었는데 그걸 안에다 두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실로 뭘 만들었다니까 실은 길고 짧고 뭐 끊어지고 묶고 그 다음에 실로 원단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요. 비단이에요, 비단. 비단은 아주 옛날에 고가품이었죠. 귀하고 고가품이었어요.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높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단은 실로 짜기 때문에 실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실사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비단을 가지고 세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바칠 납자입니다. 바칠 납. 우리 세금 납세하다 그럴 때 그 납자, 바칠 납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고 안으로, 예, 안 내자를 쓰는 것은 이제 국고 안으로 이제 주는 것이죠. 그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국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임금님이나 또 궁궐에서 이게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솜 넣고 이렇게 꿰매서 이런 비단으로 싹 꿰매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원입니다. 말씀원. 그 다음에 이거는 안이죠. 안,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을 하면서 안으로 뭐 어떻다 그런 거죠. 지금 한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혀가 길면은 발음이 바르게 나오고 또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혀가 짧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을 할 때 혀가 밖으로 좀 나오듯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내자를 쓰는 거 말할 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혀가 꼬여서 들어가게 되면 말이 더듬어요. 그래서 말 더듬을 눌자입니다. 말 더듬을 눌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안내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요거는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이라는 뜻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이게 뭐냐면은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지금 남자 집. 남자 집이에요. 남자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남자 집에서 산다 그런 얘기죠. 남자 집으로 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면? 남자 입장은? 남자 입장은 장가를 들은 거죠. 그렇죠?
이 여자가 남자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는 것은 시집을 갔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장가를 든 거죠. 그래서 장가들 납자입니다. 장가들 납자예요. 예, 그래요.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 충. 그 다음에 이거는 안 그런 뜻이죠. 이게 벌레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런 것은 뭐냐면은 벌레가 이렇게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 있죠. 여름에 집 안으로 모기가 들어오잖아요.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물고 그러잖아요. 피를 빨아먹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기는 벌레죠. 그러니까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피를 빨아먹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기 예자입니다. 모기 예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림과 함께 많은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